The emergency alert. A global crisis is imminent. Message from the Virgin Mary. Dear viewers, we greet you with hope, but this message carries a grave warning that demands your full attention. The Blessed Virgin Mary, in her boundless maternal love and concern for humanity, has delivered an urgent plea, a call not only to spiritual action, but also to prepare for the trials that lie ahead. This is no ordinary message. It is a divine warning rooted in prophecy, urging us all to turn to faith as the world braces for unprecedented challenges. A terrible affliction is approaching the world, a plague that will shake all of humanity. These are not mere words, they are a clarion call to action. Deeply moved by the unfolding events, the Virgin Mary speaks of an impending crisis, a widespread calamity that will affect millions across the globe. While these words may evoke fear, it is precisely in moments of great tribulation that we must anchor ourselves in the strength and protection.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양원과 간병 없이 스스로 건강한 만년을 맞이할 수 있는 70대 건강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고기를 먹지 않는 습관이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육류 섭취를 줄이고 야채 중심의 식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관심사가 좁아지며 의욕이 감소하면 신체와 뇌 기능 모두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육류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육류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물질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데 우울감과 의욕 저하를 초래합니다. 또한 육류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원료로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육류 섭취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다만 개인의 소화 능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니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눕기만 하는 생활은 건강 격차를 확대한다. 70대가 되면 사람마다 신체 능력과 뇌 기능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매일 산책하거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과 침대에 누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 사이에는 명확한 건강 격차가 생깁니다. 특히 고령자가 장기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으면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이 급속히 약화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몸과 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는 아무리 젊다고 해도 의욕이 떨어지기 쉬운 연령대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걷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네. 3. 70대는 단번에 늙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한다. 70대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암, 뇌경색, 골절 등 중대한 질환이 발생하면 신체와 정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 자체 때문이 아니라 활동량 감소와 의욕 저하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울증 역시 70대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지고 외출을 꺼리며 신체 활동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결국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됩니다. 따라서 작은 일이라도 의욕을 갖고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의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70대가 되면 신체 각 부위의 전문가인
의사들의 조언을 듣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 장기에만 집중하는 스페셜리스트일 뿐 전체적인 장수와 삶의 질을 고려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수술이나 치료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의사의 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간병에 빠져드는 것을 피하라. 70대는 폐우자를 간병하거나 심지어 90대 부모를 돌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간병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키는 일로 친구 관계, 취미, 여가 활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신체 건강까지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간병을 삶의 전부로 여기기보다는 전문 간병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은 말. 70대, 노후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기. 70대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시기가 아니라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고기를 적절히 섭취하며 영양을 챙기고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불필요한 의료 처치를 피하고 간병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건강한 말년을 맞이하는 비결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가장 큰 문제는 간병을 끝낸 후 간병인이 급격히 쇠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간병이 끝나면 그동안 다른 일을 하지 않던 사람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을 보내면서 간병 페인에 빠져 나이보다 더 빨리 늙어버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70대 전후의 간병인이 간병보험 제도를 활용하거나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돌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어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병든 가족을 돌보는 것은 간병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초고령 사회를 극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가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습관이 미래를 구한다. 70대에 형성한 습관은 이후 삶을 크게 좌우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일정한 루틴 덕분에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이나 두뇌 활동 없이는 신체와 뇌 기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70대에 만든 습관은 80대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이나 등산 등의 습관을 들인 사람은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연극, 회화, 바둑 같은 취미 활동 역시 70대에 습관하면 80대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2. 70대는 늙은과 싸울 마지막 기회.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뇌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70대 초반까지는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지 않는 한 대부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신체와 뇌의 노화를 늦추고 간병 상태로 이어지는 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70대는 노화를 받아들이기 전에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만 노화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80대 이후에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70대의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며 80대 이후에도 질 높은 삶을 누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노화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번. 맛있는 음식으로 면역력을 키운다. 70대가 되면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이유로 식욕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건 면역력을 높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과음, 폭식은 피해야 하지만 적당한 식사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전두엽이 활성화되며 뇌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반대로 지나친 절제는 우울증 위험을 높입니다. 4번. 은퇴는 새로운 시작. 은퇴 후에도 활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나가노 현의 장수 비결은 고령자들의 높은 취업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와 뇌를 활발히 사용하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 은퇴 후에는 효율 중심의 일 방식 대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햇빛 아래에서 젊음을 유지하라. 적당한 일광욕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 시간에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이면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고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함께 자연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70대는 새로운 삶의 설계도를 그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한다면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밝은 빛을 받으면 활발히 늘입니다. 생성되며 이는 기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방 안에만 머물면서 어두운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기분도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 햇살을 느껴보세요. 생각보다 더 가볍고 밝아진 기분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햇빛은 단순히 순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낮 동안 충분한 빛을 받으면 저녁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이 멜라토닌은 숙면을 유도하며 불안이나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있어 멜라토닌은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산책처럼 간단한 야외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 작은 행동들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역시 노년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70대에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은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무리 없는 산책이나 수영 같은 적당한 강도의 활동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좋은 예시인데 내려갈 때 근육이 더욱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다리 힘을 유지하고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와 소통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뇌를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전문적인 학습 모임에 참여하거나 SNS를 활용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말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뇌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새 노화라는 시계의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의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는 998234의 삶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기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성숙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고 싶은 일을 계속 계획하며 지금 이 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